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오늘도 또 게릴라 방송을 또 변함없이 9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또. 네. 오늘 선거 방송을, 오늘부터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네. 자유의 새벽당 당대표 강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소개하겠죠? 네. 좀 기니까. 저는 굉장히 깁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새벽당 전략위원장 전과 2번, 몽골 국립대학교 박사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네. 예, 우리는 근데 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했다고 해서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건 없죠. 예, 네. 왜? 인터넷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시청자라든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선거 운동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하고 네. 사람들 없을 때 이게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음. 재미있고 그리고 선거에 유익한 내용을 할 때는 네. 이제 박사님 위원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네네. 재미없는 부분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PPT 한번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네. 잠시만요. 조금 빌려주십시오. 자, 잠깐만요. 네,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선거 운동의 정의입니다. 네, 이거부터 해놔야죠. 네, 자, 됐습니다. 네. 네. 선거 운동의 정의입니다. 음. 사람들이 선거 운동이 뭐야? 네. 왜 선거 운동 기간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난 좀 쳐봤습니다. 이제 긴장이 좀 풀립니다. 네. 네, 선거 운동은 네.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선거 운동 기간하고 우리 지금 계속 인터넷으로 우리 당선되기 위해서 얘기했지 않냐? 네. 그리고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했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선거운동의 방식에 공직선거법에 보면 인터넷 선거운동은 네. 선거일을 제외하고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에도. 그렇죠. 근데 단 오프라인 밖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뭐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네. 유튜브로 선거운동을 하는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는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서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것에서 유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전염병 문제 때문에 조금 특수 케이스로 좀 안 네. 되죠. 예전 해도 같- 되긴 하지만 네. 좀 어렵지 않나요, 이제? 그럼 사람들하고 악수도 할 수 없는 거고 음. 예전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 되면 막 사람들 로고송 부르면서 춤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춤추고 막 이거 팻말 들고 막 기호 몇 번 누구 이렇게 네. 좀 재밌게 하려고 왜 했는데 웃으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재미없고 진지하다고 해서 방금 율동도 했는데 이 화면 제가 비친 화면을 보니까 너무 참 창피해서 아니죠. 이런 거는 전과 2범 정도는 돼야 가능한 겁니다. 네. 별을 좀 쌓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이제 뭐 전화를 하시든지 누굴 길에서 만나시든지 몇 번 뽑으세요. 누구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당선한다 일체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새벽당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 후보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낙선시키는 행위를 이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오프라인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허위 사실 공표죄. 네. 중요한 이제 공직선거법을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는 이 후보자라든지 후보자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왜 해놨냐? 하도 이제 우리 위원장님은 사랑을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무슨 사랑이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친중파들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죠. 뭐 그리고 특히 한 분한테 사랑을 매우 사랑받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력이나 경력 관련된 허위 사실을 선관위에 등록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이 몽골 박사학위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은 지속적으로 바꿨어요. 예. 네, 처음에는 박사학위 없다라고 했다가 네. 박사학위 있는데 학위가 가짜다라고 했다가 네. 학위도 있는데 논문이 표절했다고 했다가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바꾸면서 하여튼 쭉 슈퍼챗 많이 빨아먹었죠. 새벽당 당대표로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네.
이제 경고드립니다. 그냥 언론에 계속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뭐 자기를 갖다가 알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보이는데 그냥 검찰에 가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우리 새벽당이나 아니면 후보자를 고소를 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대신 그 목적에 대해서 무고죄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거운동과 상관없는데 첫 번째로 공선법 수업에 넣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아, 갑자기 화장실 가서 똥이 마렵네, 그냥. 아. 화장실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아니, 똥 마려운데 그냥 참겠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화장실 방금 갔다 오셨 화장실 갔다 오기 뭐 어때요? 나 싸도 또 쌀 수 있는 게 똥이에요. 네. 예, 늘 그런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네. 두 번째. 네. 자,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네. 이제 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후보자들 사생활이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비방을 했을 경우에, 원래 처벌을 당합니다. 어? 단,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일 때는 처벌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야? 난 못 알아듣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바람을 폈다, 아니면 뭐, 이제 혼외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윤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 경우에는, 이게 공공의 이익을 할 때 이 사람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처벌 못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 말한 사람을? 네네. 허위 사실을 알린 사람. 후보자에 대해서 비방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전 그냥 일반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도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이제 성립되는 게,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원래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좀 설명을 못 했는데. 근데 잘, 궁금한 게, 네. 그 혼외 자식이 있으면은 그게 그 선거 그 후보 나올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거 나올 때는 문제가 없죠. 네. 근데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사실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편 후보에서 그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 후보자도 문제 없고? 네, 후보자도 선거에는 문제 없습니다. 선거 그냥-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기스내는 거네, 그냥? 네, 네. 네. 근데 그 어떻게 됐든 국민의 카메라가 갑자기 바뀌었어.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후보자 검증,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걸 공익이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관한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입니다. 누가 박사님 검증이라 그래. 나 아무 문제 없다니까 왜 이래, 진짜? 이제 이런 걸로 검증하려고 그러나 본데? 야. 네. 이제 세 번째. 네. 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허위사실 공표죄랑 조금 연관되는 건데, 네. 이제 선거의 자유방해죄입니다. 공선법 제237조입니다. 네.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박사님, 위원장님한테 뭐 하기가 이상하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 제발 마타도어를 하시더라도 조금 이제 일맥상통하고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 그냥 무조건 대도 안 하게 무조건 논리에 맞지 않는 마타도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이라면 우리 새벽당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이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딱 진짜. 네, 선거 공배 후보 소개입니다. 네. 네, 새벽당 비례대표 추천 순위 4번 김정민. 정가 2범이 빠졌네요. 정가 2범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번에는 꼭 정가 2범 넣어주세요. 네, 몽골 국립대학 정치학 박사 졸업. 네. 일부러 우리 후보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그냥 다 뺐습니다. 길게 나오는 게 네. 깔끔하지 않더라고요. 이 다음번에 그러면 별을 2개를 그려주세요. 그거 자체가 정가 2범을 상징하니까 네. 꼭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본인의 이제 경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경력이요? 저는 정가 2범이랍니다. 뭐 이제 네. 고등학교는 어디서 나오셨고 뭐 이런 거 조금. 고등학교 뭐 가락고등학교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행정학과. 네. 그 다음에 이제 군대는 저기 ROTC 34기로 네. 그 35사단 전라북도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이거 전부 다 선관위에 등록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는 어디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저기 카자흐스탄 가서 키멧 대학교. 네. 키멧 대학교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길게 해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 뭐 인터내셔널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 국립대학교 나왔는데, 카자흐 국립대학교는 그 수료인데, 거기 수료증을 끊어주는 게 좀 애매해요. 네. 그냥 성적 증명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는 양식이 없어서 빼버리고 몽골 국립대학교 그 박사 받은 거. 원래 최종 학력만 제출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니야 예전에는 예전에는 다 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 갖고 갔는데 네.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면서 이제 몽골 국립대학교 박사학위 그거 받은 것만 딱 등록했죠. 야, 이번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채워주십시오. 멋있게. 이렇게 네. 전과 2범입니다. 전과 2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참. 이거 또 누구야 또? 어? 네. 네. 예. 좀 흐리게 나오는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만 있고, 네. 그 다음 내용은 없는데, 네. 네,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난 대선 때 모 후보의 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모 후보? 성이 네. 모신가 보죠? 아니요, 뭐, 얘기를 좀 드리기 그래서, 그래요? 예, 뭐 아시면서 특별보좌관을 했고요. 네. 그 전 총선 때 또 모 후보의 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모 씨라니까 맞네, 우리나라에. 네. 예, 그러니까 네. 모 후보, 네. 예, 모 후보에 그렇게 했고, 그 전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략하게 하고, 지금은 현재 새벽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끝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선거법 관련돼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 선거법. 네. 여기 한번 댓글 한번 보죠, 우리. 네. 자, 이렇게 댓글을 보면 됩니다. 짠, 또 바로 준비해놨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네? 인물들은 좋아라는 거는 인물만 좋고 딴 건 없다는 건데. 아니, 이럴 수가. 다음번에 그 예원왕 채널 폭파하시면은 다음번 채널 이름은 전가왕입니다. 전가왕. 전가왕. 정가 네, 전가왕으로 또 한번 네. 해주십시오. 네. 진짜. 음. 이걸 또, 뭐. 여기 댓글 여기 있잖아요. 네, 댓글 예. 제가 보면 되는데.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이걸로 조정하세요. 이렇게. 예. 네. 아. 엔터 친 다음에 멈추면 돼요.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 천천히. 그죠? 무리수 건들기만 해. 뭐 원유가격 급등하지 뭘 급등해. 그래봐야 얼만데. 다 적자 운영 상태에서 급등이에요. 여기서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어차피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를 100만 원 모으냐, 10만 원 모으냐 차이예요. 우리 이제 지지자분들은 선거법에 아주 다 박식하신 것 같습니다. 선거법 그래요?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유튜브 선거방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원래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뭐 후보자 비방죄라든지 네. 그리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 뭐 명예훼손죄라든지 이것도 선거 때는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그냥 당선 또는 낙선하기 위한 행위는 지금같이 그대로 해도 됩니다. 네. 저 다른 후보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너무 샤이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득 중입니다. 여기 아까 뭐 김이님이 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뭐 얘기해 줄 텐데 개 같은 소리 하지. 그럼 이해가 안 돼? 형 이제 알았어.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네, 박사님 좀.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저 10중 8구 그거 기독교야. 네, 형, 그냥 말 조심하시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네. 이제 박사님이 위원장님 저에 대해서 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프리메이슨도 모르고 일루미나티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면 뭐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무언지를 모릅니다. 아니 궁금하면은 미국에 있지 말고 한국 오지. 요즘 한국에서 기다리는 여자들도 많을 텐데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고. 네, 저희 선거운동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 딱 선거운동까지만 참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알겠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내가 네. 이거 진짜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질문. 릴렉스.
이거를 봐야죠, 이걸로. 네. 이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두면 엄청 빨리 지나가다니까. 예, 예. 여기서 한꺼번에 하시면 무한패로, 없어요? 네네, 이제 뭐. 그럼 뭐. 선거 홍보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후보 등록 당연히 했습니다. 아, 지난주 네. 금요일날 새벽 1시까지.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1시까지 있어요. 실질적 1시 반. 예. 예, 종속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출마는 못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제가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원래. 또 다른 질문 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어요? 전화로 누구 뽑아주세요 하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그래요? 네. 후보 추천이기 때문에. 음. 이것도 당선 또는 낙선 때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투표용지 방식 좀 알려달라는데 PPT가 제가 화면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네. 한번 잠깐 뒤쪽이지만 보여드릴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자, 저희가 이번에 그 광고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저기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비례 쪽이랑 지역구 투표지가 2장입니다. 2장. 그래서 저희는 비례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고 되어 있는 저 오른쪽에 녹색 저 종이 있죠? 저쪽에서 32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죠? 뭐 지역구는요, 여러분들 찍고 싶은데 찍으세요. 네. 그리고 비례는 저희 쪽 32번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네. 지금 유호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유상범 후보가, 유상범 후보님께서 이제 그 경선에 확정돼서 후보로 계속 지금 선거 기간 중입니다. 네. 유호성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일, 목요일은 탐사보도 세븐 녹화를 하고 계속 지금 강원 영월, 평창 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모시기가 힘든 상황인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인 형님의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언론 조작에 관해서 토요일 날 굉장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할 겁니다. 누군데요? 이름은 밝히면 안 되니까 그날 다 밝힐 건데. 앞에 이니셜만.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랄 거면 기읍지읍? 제일 마지막 글자가 치읓입니다. 치읓. 네. 마로치. 아라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보시죠, 뭐. 네. 토요일 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어떤 사건과 연계된 언론 조작. 그 언론 조작이 어땠는지, 과연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사안이었는지, 그 외부 조직이 없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억울하신 분의 마음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 있게 누군지 알 하는 것 같아.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에미추. 네? 에미추 아니야, 에미추? 왜 그러세요? 방금 되게 진지했는데. 되게 진지했다. 좀 진지하게 좀 하지 말고 좀. 네. 에미추. 여기 주성치라고도 나오는데 경쟁력 있죠, 네. 네. 난 에미추인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네, 딱 한번 보시면 그날 이제 대한민국이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발을 진짜 많이 버벅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네.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여론 조작하는 거에 대한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언론사에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의 눈과 입을 가려버리는데,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나도 뭐 EBS에서 세계트마 기행할 때 뭐 영상 잘리고 그랬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언론이 어떻게 편향되어 그렇죠. 있고 자기네들 국민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속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또 YTN 뉴스에서 나왔던 것도 네. 그 마스크 가져가면 개인 신상 정보가 누출된다. 이 얘기도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스크 받을 때 그 신상 정보 획득한 걸로 그 다른 사람들이 명의 도용해서 마스크를 진짜 가져간 경우가 있었어요. 신상 정보 누출됐다는 증거죠. 근데 그때도 제가 나올 때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했어요. 위원장님이 중국 유학생이 간첩 활동을 한다라고
한 몇 년 전에 얘기하셨는데, 결국 다 가짜 뉴스라고 하다가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신동아에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 유학생이 강제 발동을 한다. 뭐 그것도 있었고 또 그 JTBC 팩트 체크에서 나왔던 것도 네. 그때도 제가 가짜 뉴스라고 해서 비트코인 얘기했던 거 그것도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고요 지금. 네.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더럽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여서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지.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저기 안 계시고 네. 밖에서 계시고 탄핵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확신합니다. 아 그럼요. 예. 뭐 반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게 뭐 반론 보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 토요일 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초대 네, 손님과 함께. 알겠습니다. 네, 예고했습니다. 깊게 심도 있게.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러면은? 바로 정강정책으로 갈까요? 네. 네. 광고? 네. 자, 광고 한번 모이고 가시겠습니다. 남성 버전?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아, 나 진짜. great again. 저 누가 만들었어, 저거? 아, 짜증나는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또 한 번 더 하죠.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나 미치겠어. 나. 누가 저런 식으로 막판에, 어? 아니, 옆에 남자를 놓고 태극기를 놓는 저런, 말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 도대체. 어? 아, 진짜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네. 아, 네, 저는 좋습니다. 아, 저는 절대로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저도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선배님으로 좋아합니다. 아, 이게 선배님, 센파이 막 이런 거 생각나는데, 갑자기? 일본어를 못해서. 아, 이거 모르는 척하네. 센파이가 선배 일본말 아니에요, 또. 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영화를 보다 보면. 선거 공약. 아, 선거 공약? 하나씩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새벽당의 선거 공약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미동맹 강화. 원래는 반중 친미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네. 우리 위원장님이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왜 바꾸라고 했는지. 네. 반중 친미의 선구자께서. 네. 왜냐면 이건 이제 공약인데, 공약에서 너무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어떤 그 유도리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협상할 때는 세게 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공격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했고, 한미동맹 강화 자체가 반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일단 용어를 약간 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줄까봐. 네. 네, 약간 눈치 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꾼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됐나요? 자, 통과. 그럼 두 번째, 사드 배치 증강. 사드를 배치를 더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뭐 시팩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저요. 네. 네. 왜 사드 배치를 증강해야 되는지 짤막하게. 사드 배치를 증강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군사력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미국이 제일 먼저 지금 고려될 게 미사일 기지 배치예요. 네. 그거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그 다음에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이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좀 타이밍을 많이 놓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 했기 때문에. 네. 한데 저는 지금 타이밍을 놓쳤지만 아직 안 해 있고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드 배치를 굉장히 저희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역에다가 놓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는 울릉도에다가 배치했으면 하고, 그건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남쪽으로는 이어도에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면 세멘트까지 부어버리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오. 네. 인공섬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남중국해 중국 애들이 깔아놨는데 우리랑 못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어도를 깔면 제7 광구가 우리께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그 해역이 바다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일본의 대마도 그 다음에 중국 영토 사이에 끼면서 우리나라가 이 공해상으로 해서 바깥에 태평양으로 나갈 때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제주도 이어도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에요.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그 우리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주도와 이어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도의 바다 영토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다 또 깔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서쪽도 우리의 서쪽 바다를 더욱더 넓게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경렬 비열도 이쪽에다가도 깔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그 주한미군 방위 및 분담금 그 요구하는 징액 그 부분을 이걸로 메꿈으로써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은 윈윈 정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드 배치 진강을 그때 주장했죠. 네. 자, 세 번째. 한미일 공조체계 강화, 지소미아 복구. 앞쪽에도 뭐 얘기했으니까 한미 그런 건 알겠는데 지소미아 복구 얘기하면서 지금 이번에 없었던 일본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위원장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내가 다 얘기할게 그냥? 네네. 알았어요. 네. 그 지소미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사일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사드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 놓는 거는 방어적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이 한반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북한이라든가 미국의 그 중국에 의한 미사일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데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상대방이 공격할 때 미사일을 빵 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대 미사일을 쐈다는 걸 우리가 정보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보를 캐치해서 우리가 방어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서로 교류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인공위성이라든가 그 북한, 중국에 대한 그런 첩보 이런 것들은 일본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 같은 거, 즉 지소미아죠. 이런 걸 맺어놔야 북한이나 중국이 선제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전쟁을 도발했을 때 우리가 빨리 이거를 감지하고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한반도 안에 군대를 증강시키고 탱크를 많이 갖고 전투기를 많이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레이더를 통한 방어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미일 그 공조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소미아 복구야말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그 선거 공약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이념 재건. 이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자꾸 인상을 쓰세요? 내가? 예, 오늘 준비를 오늘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네. 야,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얘기하면 현기증 나겠는데? 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 재건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게 상하이 임시정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위 임시정부도 정부는 정부입니다. 근데 임시정부예요. 근데 그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개가 갖춰졌을 때 우리 비로소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국가를 다스리는 기관이 정부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 한반도가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도 없습니다. 한반도에 있던 국민들은 그 당시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돼버렸어요. 영토? 없지요. 왜? 네. 그 영토는 또 일본 제국이 가져갔어요. 네. 주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날아간대.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민족이 끝까지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정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그 정통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 했으면은 네. 그게 조선왕조 정권이었으면 가능하겠죠. 네. 조선의 고종, 그 다음에 그 다음 누구지? 영친왕,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하지 않고 네. 신의지로 도망가던 임진왜란 때처럼 네. 아니면 만주로 도망가고 끝까지 항일 투쟁을 했다면 네. 그거는 임시정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정권, 조선 왕조의 맥이 끊기지 않고 유지가 됐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인을 했잖아요. 영친왕이 사인했습니다. 항복.
그래가지고 국가를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정치적 그 주도 세력이 국가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세력들이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중국이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일본인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 만주서부터 해서 중국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인이 됐습니다. 왜? 국적이 없으니까 중국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많은 인사들이 중국에 의해서 전부 중국인으로 등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항일 독립투쟁을 한 겁니다.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공은 대한민국을 세운 이 정권의 건국 세력이 바로 중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조선인이라 얘기합니다. 네. 근데 조선인은 중국 애들이 얘기한 중화민족의 정의에 보면은 중화민족에는 53개 소수민족이 포함돼서 한족을 포함한 이게 다 중화민족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그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라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에요.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땅입니다. 일종의 대만처럼.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영토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한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싸운 결과물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승리한 결과물로 생긴 겁니다. 핵폭탄 2방 맞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한국이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반쪽짜리 독립이 됐죠. 왜냐하면 소련군이 몰려 내려와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이 급하게 군대를 파견하면서 소련군을 383 이북으로 쫓아내면서 그나마 대한민국에도 건설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재 대한민국의 그 건국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요, 실질적으로 반미 친중이라는 것과도 또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통치 이념을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통치 이념을 하는데 중국인이 세운 나라의 그 속국으로서 우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따라서 우리는 1945년이 우리나라의 건국 연도입니다. 예, 상하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예요. 네.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요, 지금 타이완 북쪽에 있는 고산족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네. 대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정부도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란, 터키 이런 데 있는 쿠르족 임시정부도 정부가 되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그거를 정부로 인정 안 합니다. 명칭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지. 이 부분은 역사고 네. 위원장님 전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위원장님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기 때문에 네.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넘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자, 5번. 그리고 5번. 읽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네. 5번. 자국민 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네. 네. 자국민 우선주의.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자국민 우선주의다. 여기서 보면 국민. 네. 그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걸 사람으로 바꿉니다. 국민이란 단어를 사람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느냐예요. 국민과 사람의 차이. 네. 불법 외국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지. 네. 그렇죠? 우리 같은 한국인도 사람이에요. 네.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북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국적을 취득해서 네. 한국에 들어서 간첩질을 해도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일단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국민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라고 영토. 했는데, 국민이 왜 그건 거기다 사람, 주권, 영토라고 하지 않고 왜 국민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국민. 네. 사람이라 쓰면 되지. 근데 사람이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국민.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럼 그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3대 의무. 그게 뭐? 납세, 근로, 네. 국방의 의무. 그렇죠. 납세, 근로, 국방의 의무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 중국 공안 간첩,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침투에는 이런 사람들도 다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구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국민 우선주의라는 건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의무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잡고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고 그 외에 뭐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서難民이 왔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이에요. 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반대로 돼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의무를 충실하는 사람들을 우선 대우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네. 이건 굉장히 옳은 거고 정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옮기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하시죠. 네. 다음. 네. 네. 그다음 기업 주도 청년 일자리 창출. 네. 자유경제 주시니까 그냥 이건 조금 넘어가시죠. 아니, 조금만 얘기할게요. 네. 네. 기업 주도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정부 갖는 게 정부 주도입니다. 예, 정보주도 일자리 창출이죠. 여러분, 정부 주도를 해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도 가보니까 하는 거. 아르바이트생. 프린트에서 서류 갖다 주기. 네. 그 다음에 멍 때리고 서 있기. 네. 네, 그 다음 가끔 휴지 줍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할 게 없으니까 눈치 보면서 자주 걸어 다니기. 네.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군대 들어가면 그런 거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부대 막사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보잖아요. 누가 이등병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다닙니다. 이거 옛날 군대 다닌 사람들 알아. 저도 뛰어다녔습니다. 왜 뛰어다니는지 아세요? 솔직히 이등병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 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철을 자세하고 서 있으면 나중에 욕을 먹거든요. 넌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네. 빠져 있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니까 어떻게 막 뛰어다녀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쟤는 뭔가 누가 시켜서 일을 하나 보다고 터치를 안 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기업이 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를 하게 되면요.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요.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를 패스하던가 이런 공무원 시험에 패스를 해서 진짜 좀 직급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게 없어요. 국가 경쟁력을 감퇴시키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네요. 거의 그러니까 쉽게. 그죠. 정부 관료로서 필요한 직책은 일종의 대기업에서 입사 시험을 보듯이 이미 채용 시험을 보잖아요. 네. 5급 시험, 7급 시험, 9급 시험. 이거 외에 정부 주도로 채용할 수 있는 건 비정규직밖에 없어요. 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아본다. 아까 얘기했듯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정부 세금으로 운영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세금이 그만큼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결국 기업 주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는 기업이 사람 왜 뽑습니까? 사람 뽑을 때. 일 시키려고 뽑는 거죠. 그쵸. 일 시킬 때인데 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는요.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사람 뽑습니다. 네. 한 사람 더 뽑으면 내가 그만큼 더 이익을 벌 것 같다. 네. 그래서 뽑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는요. 사람도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플러스 기업의 이윤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윤이 안 나는데 사람을 뽑는 기업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불황이니까 아무도 안 뽑잖아요. 네. 이윤이 남기 때문에 기업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기업이 이윤이 더 상승하니까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맞습니다. 이게 윈윈 효과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 주도가 돼야지 절대 정부가 주도돼서는 안 된다. 어저께 얘기했듯이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네. 자유시장 이번 10개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되는데 딱 그겁니다. 네. 외교, 자국민 우선, 그 다음에 외교 라인은 반중 친미, 그리고 세 번째 자유시장 경제체제. 네. 딱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 기종노조 특권 해수. 귀족노조 특권 해소. 그러니까 기종노조는 솔직히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조금 순화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귀족노조는요, 이번 우한 폐렴 지나고 나면요, 이거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네. 네. 4차 산업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게 사라져요. 네. 다음. 네.
법인세 감세 및 증세 철회.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거죠. 그렇죠. 네. 법인세를 감세하고 증세도 좀 철회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이게 왜냐면 이게 그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업이라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따라나갑니다. 네. 얼마든지. 왜? 지금은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딱 하나예요. 돈이 안 되면 나가는 겁니다. 네. 기업은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해서 돈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 나가야 그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베트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신생 그 산업 국가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현대나 이런 기업들을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이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노조 같은 애들이 자꾸 임금 인상, 그것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환경을 갖추고 사업하는 환경을 자꾸 세금 인상을 통해서 어렵게 하면요, 이 사람들 떠납니다. 떠나면 우리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노조 같은 경우에 항상 공격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기업 공격할 때. 기업 공격할 때 이제 뭐 일자리 더 늘려라. 네. 아니 뭐 비정규직 늘려라. 네. 뭐 마음대로 장난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업에서는 사람을 늘려도 이익을 못 내는데, 네. 그리고 계속 그 임금 올려달라. 떼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공격하는 게 사내보유금 써라. 사내보유금 너 왜 그렇게 많이 비축해두냐. 네.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나마 회사가 방어를 했던 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사내보유금 비율이 높은 곳이 그나마 방어가 됐습니다. 네. 아닌 곳에서는 주식이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는 회사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기존 노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 임금 올려줘. 그러면 회사에서는 돈 없다. 네. 그러면 뭐 무슨 얘기 합니까? 사내보유금 써. 그럼 회사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회사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전자금이에요. 네. 누구나 여러분들 그 뒷주머니에는 비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꽁쳐놓는 돈. 그게 있어야 나중에 그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회사를 버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네.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 근데 사내 유보금을 다 써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회사가 확 쓰러집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없애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네. 노조도 주주를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내보유금을 이제 그 노조의 말처럼 그렇게 써버리면 임금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주주들한테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립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때를 쓴다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렇죠. 이 부분에서 큰 문제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네. 상속세 감세 혹은 폐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이건 사실 지금 당장에도 해야 될 법안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요 지금 현행법 상태로 상속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합니다. 얘네들은 이 법을 만들 때 마치 대기업을 겨냥한 양 얘기했어요. 물론 대기업도 겨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기업 살리고 한국 대기업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콘돔이 네. 우리나라 회사였던 거 아십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본 것 같습니다. 라텍스인가 하는 그 네. 회사.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회사였죠. 근데 왜 웃으세요? 왜요? 콘돔이라니까. 콘돔이 이게 죄예요? 아니, 물건 파는 게 죄야. 네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갑자기 됩니다. 웃겨가지고. 웃기기는 마음이 음란합니다. 음란해. 자,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상속 문제 때문에 넘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상속 문제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업이 이렇게 외국에 넘어갑니다. 일대 기업주가 죽게 되면은 넘어가요. 지금 얘네들이 유니더스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노조들이, 왜 자꾸 그러세요? 뭐 자꾸 웃어, 얼굴 빨개지고. 자꾸 홍익인간이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수상한데?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음란마귀가 들었습니다. 오늘 첫 선거 날인데 네.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혈기 왕성한 남자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네네. 네, 다 이해합니다. 낙태는 빨간 거 말고 뭐. 네,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도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의 창업주가 죽으면 이렇게 외국의 기업이 팔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기업만 그러면 외국으로 팔려 나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거의 1억 이상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내보면 네. 아마 1억이 지금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그 빚이 왜 생겼냐면요. 아파트 내 집 마련할 때 생긴 빚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균이라 했잖아요. 10억이 빚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출금을 안고 그리고서 가족이랑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럼 난리가 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네. 왜 아직도 코가 벌렁벌렁거리지? 왜 이렇게 한번 웃음 터지면. 코가 벌렁벌렁거리네. 아, 이거 유호성 배우를 좀 초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오늘 진지한 방송입니다. 진짜 방송이죠. 진짜 손에 땀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 부모님이 그 뭐 빌딩을 갖고 있었던 뭐든 상관없어요. 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 40%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낼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억을 상속받으면요, 유산 상속을 받으면 거의 한 40억을 예를 들어 세금을 내야 된다. 네. 40억이 어디 있으니까 지금 나도 돈이 없어서 뭐 1억 빚을 졌는데 네.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집안이 예를 들어 100억대 부자였는데 자식대에 가면 그게 쪼그라서 상속 포기했으니까 그냥 뭐 2억 대출금을 가진 그냥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이런 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건물이 나오잖아요. 자, 그 건물이 나왔다 쳐요. 그 건물 누가 가져갈까요? 대기업 혹은 외국인입니다. 결국 뭐다? 빈익빈 부익부를 일부러 격차를 벌리는 법이 정말 아이러니한 상속세 법이에요, 현재. 이게 말로 할 때는 뭐 빈부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천만에 만만해. 이거는 중산층을 몰락시켜서 서민층을 만들면서 빈부간의 격차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악법이 지금 현재 상속세입니다. 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바로 이러한 문제. 선진국이란 건 중산층이 두터워야 선진국이에요. 중산층이 두터워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 복지에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을 많이 보유해야만 그게 선진국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문제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제로로 안 받는 경우까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진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상속세를 폐지 혹은 감세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뭐 구도회사가 300년, 400년, 네. 유산 만드는 회사가 300년, 400년. 왜냐하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업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제가 할게요. 그래요? 네. 네, 이거는 제목을 인터넷 댓글 국기 달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2016년, 13년, 14년 뭐 강우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 탄핵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여론 조작이 너무 심합니다. 그 여론 조작을 한국에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외국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시를 들었듯이 카탈루냐 발음이 이상하다. 카탈루냐 독립. 유니더스. 네. 네. 네, 스페인은 힘을 빼기 위해서 네. 카탈루냐 독립에 가장 여론 작업을 많이 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탄핵이라든지 강우병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올까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인터넷 댓글 국기 달기 운동은 그냥 쉽게 해놓은 거고요. 네. 만약 VPN이라든지 서버를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도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 거는 국가에서 인터넷 대응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인터넷 대응팀. 예. 인터넷 대응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누가 없앴냐. 좌파들과 좌파 정권에서 이제 그 인터넷 대응팀에서 정치 행위에 관여한다라고 해서 정치 행위에 관여한다라고 해서 뭐 재판을 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 재판을 열고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팀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터넷 대응팀이. 탄핵 전에 딱 사라지고 재판이 열리고 그 직원들을
계속 불러서 재판을 열고 네. 수사를 하니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넷 대응팀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목을 원래 인터넷 대응정단,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걸 어디서 합니까? 국가정보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정보기관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서 여론이 오염되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이 뭔지 알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보일까봐 그 중에 예시 중 하나의 인터넷 댓글 국기 달기 운동으로 말했습니다. 우마우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마우당. 우마우당입니다. 아, 우마우당 모르십니까? 네. 중국의 댓글 부대. 네. 그런 게 아니죠. 아, 그거 아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댓글을 답니다. 나는 개인이요처럼. 그렇게 댓글 달면 이제 그걸 이제 IP를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그냥 차단을 하면 또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닌 걸 확인을 하려면 이제 거기 얘기를 던져봅니다. 네. 정치적으로 뭐 좌파도 욕해보고 우파도 욕해보고 그럴 때 이상하게 나오는 게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IP를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IP를 차단하고 IP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예 차단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 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 다들 아실 겁니다. 누가 있는데? 뭐 당연하죠. 좌파 쪽에서 했죠. 주사파 정권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그 작업을 했었고요. 뭐 이제 정보기관에서 이제 정치적 참여를 한다. 정치 개입을 한다. 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뭐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한 사람이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그때 당시에는 수사팀장이었고요. 현 검찰청장이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인터넷이 점령이 됐고요. 점령이 된 다음에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10번을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새벽당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입니다. 꼭 네. 이렇게 인터넷 심리 전단이라든지 국가를 방어하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꼭 미사일이라든지 미사일 탱크 이런 걸로만 국가를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전 심리전은 항상 일어나고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취약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이제 우리 강기훈 대표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맞춰주셨으면, 윤정희미를 조금 쉬고. 좀 쉬자고요? 네. 네. 진짜 하나만. 요거. 네, 하나만 더 조금 쉬고 뭐 하나 좀 받으려고.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 저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잠깐 좀 쉬면서, 지금 광고 좀 보고 2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2부 돌아왔습니다. 네. 원래 다운을 하나 받아놓는 걸 깜빡해서 지금 급하게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 예. 기사에 우리 당에 가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그래요. 예. 잠깐만.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중앙일보에서, 이제, 확실히 허경영 대표가 되게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약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 새벽당에 관해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외국인 세금 혜택을 줄이고 축소하고 여기입니다. 네. 여기 보이면 화살표. 네. 여기 화살표로 보여야 돼요. 외국인 세금 혜택을 축소하고 자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기아 외국인에 대한 복지비 전액을 노인 또는 차상위 계층 아동을 위해 쓰겠다고 공약을 했다. 이게 자국민 우선주의죠. 다른 당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뭐 이상하게 여러 가지 많던데 이거는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 다음 뉴스. 자, 군소 정당 당사는 어떻게 생겼나?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대해서 우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품이 있죠. 네, 품이 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거를 조금 창피하긴 한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 모습입니다. 이거 조선 이번에 났어요? 네, 나왔습니다. 오.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저런. 네, 반바지 입고 이렇게 설정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기호 32번. 네. 자유의 새벽당은 중앙당사는 네. 서울 성동구에 오피스텔 2곳을 임대해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한 곳은 당 업무를 보고 다른 곳은 당의 정책과 의견을 내놓는 유튜브 제작소로 운영되고 있다. 당 대표는 당원들의 귀중한 후원금으로 마련된 당사가 불필요하게 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불필요하게 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는 다른 데 쓰고 당사는 효율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보이는 곳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이 부분. 그죠. 보여지는 이미지. 한 번만 자료하면 지금 보십시오. 보여주는 이 부분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이 부분. 네. 근데 여기 우리 감독님 너무 설정샷. 네. 이렇게 나오셨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20년 된 에어컨입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작동은 되네요. 네, 작동은 지금도 됩니다. 작동되고 있어요. 이 발이 네. 지금 뭐 시원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얘기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네. 알루미늄 정당의 모습입니다. 아유,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스튜디오 하나 만들고 거의 네, 이 정도면은 뭐 세계를 지배할 만하네. 네. 시설이 끝내주네요. 네네. 이게 나와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뭘 볼까나. 우리 이제 또 연결해서 또 마저 봐야겠죠? 그거 한번 하실까요? 뭐? 이제 후원 그거. 뭐? 후원급 광고? 괜찮습니다. 어떤 거? 그 후원에 화면 띄우는 거. 화면 띄우는 거요? 네. 예. 예. 띄워주십시오. 네. 네, 저희는 이제 꼭 필요한 것, 정당 당사가 많이 필요 없다고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그거 다 선거운동에 쓰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또 마저 이어서 해야죠. 이제부터는 뭐 진지한 내용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재밌게. 원래 먼저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공지사항을 먼저 하고서 하려고 네. 이제 뒤로 가게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투표용지는 2개가 있는 겁니다. 지역구 선거를 하는 투표용지 하나, 그 다음 비례정당을 뽑는 투표용지 하나 해서 2개인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에서 32번 새벽당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32번입니다. 그래서 32번의 새벽당 쪽에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당이 35개 정당이 등록이 돼서, 네. 야, 우리가 35개 정당 중에 32번인 거네요? 네. 거의 끝쪽이네. 야,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동시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디서, 이거 혹시 예? 백창우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 오늘은 이건가 어제는 이거였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지금 저희 그 방송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이런 우리 아수라 계열의 진루머 쪽이 역시 센스가 있어요. 저희가 썸네일을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굳이 수고를 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이러한 영상, 이런 썸네일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 보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이거 좀. 왜? 이거 좀. 왜? 이거 내가 언제 찍은 사진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들까봐 항상 이게 썸네일을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굳이 또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보고 제가 네. 너무 그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딱 뜨잖아요. 썸네일. 네,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공개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귀한 사진이죠. 이런 사진은 어디서 구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제 얘기했던 그건데, 어저께가 아니라 한 3일 전인 것 같은데, 네.
중국의 어떤 그 온도 측정을 하는 회사에서 돌았던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이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직접 제가 제 트위터로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직접 찍은 캡처 화면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림이 요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번역이 오른쪽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어떤 환자의 체온이 39도일 때 결과가 36.5도로 나오게끔 하는 가짜 온도계를 만들어서 미국인에게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미국인들이 감염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남이 나라를 침략한 미국인들이 어떻게 감히 남이 나라를 침략한 외국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를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건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온도계가 만들어서 팔렸습니다. 여기 이 회사 제가 얘기했죠? 네. 장 샤동? 네. 그랬었고 이 좌파들 또 우리 그 장하성 경제수석. 제외 선거권이요. 이번에 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못하게 해놨습니다. 중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하성 주중대사가 미국 등 제외 국민들이 투표하지 못해 안타깝다. 뭘 안타깝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그래놓고 중국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다. 요런 말을 했습니다. 장하성 또 유명한 친중파죠? 네, 유명한 친중파인데 요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요. 네. 한국인인데 미국으로 간 사람들 있죠. 네. 뭐 유학을 갔다가 뭐 영주권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빼고 제일 많은 숫자는 중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간 사람들, 유학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좀 친미적인 사이에 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투표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뭐 조선족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네. 그 부인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영주권 취득한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줬어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그거였죠.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근데 우한 폐렴은 중국이 더 많잖아. 중국이 발원진데. 중국이 더 심하잖아. 아니, 발원질 뿐만 아니라 더 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괜찮고 다른 나라는 다 안 된다예요. 네. 아니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확진자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가 다 합쳐도 저거보다 적거든요. 뭐 통계 어쩌고 다 거짓말이고 네. 솔직히 중국 통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네. 지금 우한시에서 지금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보여지는 통계에 적어도 100배 이상을 곱해야 실질적인 숫자가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미국은 정직하게 통계를 잡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 그 숫자 나도 상관없어요. 그거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네. 미국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갖고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은 더 좋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번에 고소할 때 2경 4천조인가? 해서 2경 4천조. 이경. 네, 2경 했는데 그거 이제 이거 계속 피해자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고소가 들어갈 거거든. 네, 이러다 잘못하면 10경까지 갈 것 같은데 막 할 겁니다 그냥.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굉장히 세세하게 그 양성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고 중국은 숨기려고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사실 심각한 건 중국인데 중국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준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역시 친중파들이 하는 짓은 제외 투표까지.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다? 우리가 선거에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음. 왠지 아세요? 제외 선거 투표가 도대체 몇 표겠어요? 뭐, 솔직히 까놓고 해서 뭐 몇만 표? 몇십만 표? 근데 저거를 저렇게 꼼꼼히 챙기는 걸 보면요. 얘를 지금 투표가 위기 상황이 왔다. 질 것 같은 거라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서방 국가에 있는 교민들은 투표를 못하게 해서 중국 쪽 투표만 오히려 유도를 하느냐? 얘네들 지금 딸려서 그런 겁니다. 딸려서. 이것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얘들 지금 뭐 지지율 50% 넘었다고 하는데, 아닌가 본데? 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자체적 여론조사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짜고 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번 선거 어쩌면은, 방송에서 나온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이건 뭐 그냥 들리는 소문이니까, 그냥 추측하건대, 총리실에서 여소야대 사항도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에 대한 여소야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만들어졌다라는
그걸 꿈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보자고요. 네. 여소야대가 된 다음에 대통령마저 우파 쪽에서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근데 여소야대가 나오더라도 뭐 통합미래당 그리고 통합미래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오더라도 친중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버리면 그건 더 답 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결국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중에 이제 한두 석 정도는 차지해서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서 딱 되면 이제 완전체가 되죠. 네. 아무리 난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정자가 딱 들어가야 수정체가 되면서 인간이 되듯이.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네. 저는 지금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예. 아무리 어떻게 내가 잘못 표현했어요? 아니 예시가 이만한 난자가 있으면 뭐예요? 요만한 정자 하나가 있어야지. 네, 내가 지금 네. 이거 얘기하는 거라니까. 네네. 새벽당이 없으면은 우파가 될 수 없다니까 그러네. 네. 완벽한 우파가 되려면은 저희 같은 소수 새벽당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서 딱 수정이 돼야만 드디어 인간이 됩니다. 촤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는 그냥 한낱 세포에 불과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음란한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그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려는 건데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셨네. 아니 뭐 하여튼 굉장히 그 하여튼 오늘 그 강기훈 대표 굉장히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요즘 건강합니다. 오늘 8골102 방송 끝나고 100번 정도 하십시오. 예, 그래 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고를 안 칠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경건하고 몸과 마음 경건하게. 아 그래요? 네, 항상 방송 오기 전에 샤워하고 옵니다. 방송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온다고? 네. 굉장히 섹시하시군요. 네. 오늘 컨디션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아따 진짜 미치겠어요. 요즘 왜 이렇게 그 뭐지? 그 막 들어와요. 그 애들이 그렇게. 네. 예. 마구마구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이제 뭐 있잖아요. 근데 저거 어차피 저 얼굴 가짜입니다. 저런 애들 없어요. 예. 그게 아마 저 남자일 수도 있어. 그래서 거기다 제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 개새끼라고 해보세요 하고. 뭐 이렇게 뭐 오빠 뭐 심심한데 한번 저랑 뭐 카톡 나누고 이야기 나누실래요? 뭐 저 하길래 그냥 시진핑 개새끼라고 해보세요 하고 메시지 날린 거예요. 네. 근데 답이 안 와. 한참 기다렸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캡처하면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요즘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방어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탈리아인데 이거 한번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소리를 좀 내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잔인해요. 잔인한데 키겠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예요 지금. 이게 노인만 있으면 잡아갑니다. 놀랍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통행 금지 때문 아닙니까? 통행 금지? 근데 저기 딴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딴 사람들도 다 있는데 노인들을 주로 공격합니다. 체포합니다.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통계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더 우한폐렴에 잘 걸립니다. 예, 면역력이 약하니까. 약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를 굉장히 지금 이탈리아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권이 완전 무시되네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 조만간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민감해져요. 네, 그래서 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네. 이거 경찰 국가가 되겠네라는 생각도 지금 많이 해요.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어제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달러가 확산되는 방법. 이번 우한폐렴을 통해서 어쩌면 달러가 전 세계의 화폐의 패권을 장악하고 거의 유일한 단일 화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어제? 네. 오늘은 제가 이 이탈리아에서만 일어나고 있고 아직 세계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아직 세계적인 추세는 아닌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원래 옛날부터 생각했었지만은,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한폐렴이 어쩌면은 다음번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호경기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사회보험이라든지 연금. 네.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서양의 선진국들도 연금이 고갈됐습니다. 네. 연금이 고갈된 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연금이 막 지출이 돼서 고갈된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엉뚱한 데 투자해서 돈을 날려먹어서 연금이 고갈된 게 더 원인이 커요. 맞습니다. 연금을 줄 수 없습니다. 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연금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네.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 선진국들이 경제를 운영할 수 없고 계속 경제는 하락세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현대판 고령회장 빙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번 우한폐렴을 보면서 야 이거 이번에 우한폐렴이 돌아가지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한폐렴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죽는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뭐 젊은 사람들이 안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도 나왔지만 그거 있죠? 다 어디서 환자가 나오냐면 요양원이나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라든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제가 느꼈던 건데 네. 요양원은요.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문제 생길까? 저한테. 거기는 이거 마이크를 대놓고 얘기하면 소용 없잖아. 네.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요양원은요. 부모님들 오래 사시게 하려면요. 비싼 데 가십시오. 싸구려 가면은 3개월입니다. 수명이. 네, 그만큼 뭐. 네? 그만큼. 이거는 간단해요.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비싼 요양원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든 살려냅니다. 생명 유지를 하겠죠. 매달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내요. 근데 싸구려 요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참.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 제가 가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대충 그쯤 되면은 죽어요 사람이. 특히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가시고 나서 한 달 만에 요렇게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어. 건강이 나빠졌대요. 왜 나빠졌어요? 분명히 정정했는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알았어요 제가. 어디 원인이 있었냐면 그게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왜 그러느냐? 그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양사들이 치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밥을 적게 먹입니다. 밥을 적게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서 그러니까 그 나이 든 분들한테 얘기할 때 뭐냐면 밥이 보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 왜 그러냐면요. 밥을 이만큼 먹어야 요만큼 흡수합니다. 흡수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소화 흡수력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만큼 먹어야 요만큼 흡수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고. 대신에 이만큼 먹기 때문에 똥이 이만큼 나와요. 무대기로 나온다고. 그렇죠. 네, 젊은 사람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은 요만큼 먹어도 요만큼 에너지 씁니다. 똥도 조금 나와요. 다 몸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저렴한 요양소를 가게 되면은 뭐 인건비 문제, 사람 인력 부족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 힘들어요. 그럼 밥을 적게 줍니다. 밥을 적게 주면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밥에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밥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전에 나가버리는 거라고.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에너지는 필요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의 에너지를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빼짝 마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나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서 그 직전에 요양원 가는 그 코스를 보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처음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자꾸 그러지? 그냥 저는 그냥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비싼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뷔페식이야. 어마어마하게 밥도 많고 그 간호사 한 명당 배치된 환자의 수도 적어요. 그러니까 케어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이런 거구나. 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탈리아의 그 노인층은 세계에서 탑입니다. 이 사람들이 피그 국가잖아요. 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네. 이 국가는 지금도 국가 부도 위기 사태인데 여기에서 노인층이 많단 말이에요. 네. 연금, 복지기금이 왕창 쏟아지는데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해결 방법. 간단해요, 그냥. 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 우한폐렴이 과연 이탈리아에게 많이 났을까? 지출을 줄이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거는 골 때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연결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한폐렴이 퍼지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냐? 그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네. 어떻게 중국에서 우한폐렴을 발생시켰다고 하느냐? 의도적으로. 네. 그럼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제가 얘기했죠. 우한폐렴 발생 이후에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우시 앱텍 회사가 판교에 생긴 거, 네. 분당 쪽에. 네. 그리고 그 2017년도부터 해서 이번 우한폐렴 관련된 검사 키트를 우리나라가 우연히 만들기 시작해서 2019년 중국에서 폐렴 발생할 때 동시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며 칩 뱉고 다니는 행위, 뭐 이런 등등을 보면 중국이 지금 화학 공격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중국이 일부러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딱 하나 풀리지 않는 게 뭐였느냐? 그럼 왜 자국민들을 희생시키냐예요. 네. 왜? 근데 잘 보시면은 중국에서 그 CC 카메라에 잡힌 그 많은 사람들, 침 뱉는 사람들 보면요. 네.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젊다는 정의는 50세 이하입니다. 이게 뭐 침 퇴퇴변 애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걸려도 잘 안 죽어.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가지고 막 그런 화학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럼 숙주들이 다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격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차피 걔는 숙주들이. 안 죽어. 네. 안 죽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나이 든 사람들이야. 중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정 적자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면요. 노인 인구가 없어져야 됩니다. 과연 중국 공산당이 이번 우한폐렴을 그런 식으로 안 쓸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우한폐렴의 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이거 자꾸 노인들만 죽는데. 그러니까 노인들 위주로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중국도 이번에 노인 인구가 대폭 사라지게 되면은 중국이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은 있습니다. 노인층만 사라져 준다면. 네. 어때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중국 전토에다가 우한폐렴을 확산시켜버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얘기했죠. 중국 공산당은 여기서 절대 손해 안 본다. 왜? 마스크 장사, 키트 장사, 그 다음에 지금 그 식량들을 매점 매석해놨거든요. 이거 그 두세 배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중국 공산당과 그 연결된 이 조직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중산층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중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면 중국 공산당은 좋습니다. 요즘 좀 먹고 살기 해놨더니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막 트위터에 나가고 공산당 뭐 개새끼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뭐 어쨌든 이런 규탄을 하는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런 애들이 무너져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번 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중산층을 파괴시켜버리고 막대한 매점 매석을 통해 이득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고령층들을 전부 자연사시킴으로써 정부가 짊어져야 될 엄청난 양의 재정 적자를 회피할 수 있다. 플러스 전염병을 전 세계에 퍼뜨림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교란을 줄 수 있다 해요. 이게 공산당과 다르게 다른 나라는 노인들이 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네. 인권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죠. 중국은 인권이 없거든. 네. 해도 돼요. 중국은 효율성만 보니까. 하지만 다른 나라는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는 교란이 일어나요. 네. 중국은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공 애들이 역시 우한폐렴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분이 미국이 승소하기를 썼는데 중국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자국의 노인층들을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공산당 애들이 공산당 당 간부가 아닌 네. 일반 중상층들이 부를 축적해서 공산당 간부를 위협하는 이 세력들을
2번 우한폐렴 사태로 이거 격리시켜놨잖아요. 공장 다 수습되고 부도 나고 몰락하게 해가지고 다시 서민 측으로 전락시켜서 반항하지 못하게 다져놓고 다시 대국 굴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이참에 미국이나 전 세계 국가들은 우한폐렴에 대한 그 손실을 전 세계적으로 그 제소를 해갖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미국과 단체 소송을 해야 되겠네요. 네, 죽여버려야 돼 이번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중국 이번에 다시 불기합니다.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중국은 이거 의도적이다 해요.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죠. 네. 역시. 네. 그래서 착장 죽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네. 그냥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요. 착장 죽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착장 죽작은 중국 공산당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착장. 옷. 아니 착장 죽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중국 공산당도 그걸 원한다니까. 그래서 제 방송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우마오당 애들 너희들 부모님 잘 모셔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건이 너희들도 포함되어 있다 해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이제 선거운동 첫날인데, 네. 뭐 낮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오늘은 초대 손님도 못 모시고, 네. 첫날을 했는데, 그래도 저 안 졸립니다. 눈이 원래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 눈 이렇게 하면 큽니다. 네. 예, 안 졸립니다. 그렇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눈이 원래 작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을 하라고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원래 그 네. 음란한 사람들이 눈이 작아요. 음란하고 음흉한 사람들이. 아유,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어디를 쳐다보는지 알 수 없다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눈이 좀 크니까 내가 지금 정면을 보는지 여기를 보는지가 다 보이는데 네. 지금 강기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요 정도 상태에서 얘기하잖아요. 어거질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지금 사람이 지금 쳐다보는지가 감이 안 잡힌다니까. 그런 눈이 좋아요. 내가 이거를 보면서 네. 그 다윈의 진화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용불용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용불용설은 뭐냐면 많이 쓰면 쓸수록 발달을 하고 안 쓰면 퇴야 된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은 부산에서 가까운가요? 부산에서, 예, 가깝죠. 해운대는 가깝습니까? 통영에도 바닷가 있고 해수욕장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눈이 저런 거예요. 아. 용불용설. 왜냐? 눈을 많이 썼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이 서울 토박이고 이제 대륙 이 네. 육지에 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이 모래사장에 있으면 눈이 부셔요. 바닷물 이게 바짝바짝 하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 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러한 눈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느냐? 여름 해수욕장에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내가 지금 뭘 얘기할 것 같은데? 저 여름에는 네. 해수욕장 근처도 안 갔습니다. 딱 거짓말 하는 거 멋어, 진짜. 그래서 그 해수욕장에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알이 돌아가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용불용설. 통영 출신은 다 이렇게 눈이 찢어졌다는 걸 내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역시 어느 지역에 사냐에 따라서 외모가 네, 변하고 눈매가 변합니다. 네, 나 진짜. 왜 다리 왜 만져요, 갑자기? 그냥. 왜? 역시. 이게 논리력 갑이라고 세나님이. 항상, 이제, 위원장님이 네.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력이 갑이신데, 이번에는 조금 논리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난 지금 역사, 그 생물학자의 그 이론을 갖다가 여기다 접합. 노노노노. 왜?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새들도 그만? 나 진짜. 좀 살려주십시오. 알았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남았죠, 우리 이제? 이제 D-13입니다. 네, 13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32번이고, 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한 여러 가지 그 강의 내용을 네. 이야기했고, 새벽당의 10대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공약도 좀 심화해서 이렇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자세하게 뭐 재원 조달이라는 게 좀 급하게 만들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반중 친미,
자국민 우선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입니다. 거기서 18개, 20개, 뭐 30개 다 만들 수 있는데 네. 거기서 기본적인 거 10개만 달라고 해서 그것만 넣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저희 뭐 강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뭐 반중 친미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돼 있는 거고요. 근데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사질쟁이. 네. 국민들을 위한, 국익을 위한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 대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죠? 네. 내일 그레이트 게임은 뭘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 할 겁니다, 내일. 뭐 선거 특집, 그레이트 게임. 그러니까. 네. 하는데 내일은 아마 제가 여시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시제를 하는데. 방송이 터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채널이 높아요. 삭제되겠네요. 그래서, 내일 방송, 어쩌면 녹화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채널 삭제되면 동시에 송출하는 모든 채널이 다 동시에 터지는 거죠. 그쪽 채널은 터지지 않지만 방송이 삐 하고 끝나는 거죠. 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연한계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내일 이 얘기하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네. 아유, 내일은 재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방송 요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네. 내일 또 다시 한번 9시 9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토요일. 예. 그렇죠. 치읓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네. 에미추. 네,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또 끝나기 전에 뭐, 32번가의 기적? 32분간 기종 뭐.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이거 한번 구호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딱 그 백사대로 하나, 둘, 셋.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나 그거 얘기한다. 메이크 사우스. 네. 이렇게 자,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하나, 둘, 셋.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야, 오늘 싸이 정말 안 맞는다. 저 오늘 좀. 정말 만족했습니다, 저는. 예. 가끔 안 맞을 때도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